그때 의사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이에요. 내장재랑 휠을 보았는데, 그죠? 네, CLS 보셨나요? 네, 450 모델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저희가 다음 주에 방문 드리면 차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처리 중인 것 같아가지고. 네, 월요일날 이제 강제 끝나고 입고되고요. 네. 다음 주 언제쯤 방문 예정이신가요? 어떡해? 내가 볼래? 왜 저러지? 저희는 괜찮아서. 그러면, 네네. 몇 시로 약속을 잡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좀 사주가 되나요? 이제 그 차가 나갈까봐 빨리 보고 바로 나갈 거.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중고차를 보러 가게 됐어요. 왜냐면 엔카 사이트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벤츠 CLS 450 모델이 제가 찾고 있던 게 베이지 시트를 찾고 있었는데 하얀색 차체에 베이지 시트가 딱 올라와 있는 거죠. 계속 못 보던 건데 이제 매물이 올라와 있길래 하고 봤더니 아직 광택 작업도 되지 않은 거의 막 갓 올라온 따끈따끈한 매물인 거죠. 그래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좀 실물을 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당장에 그 차를 보러 오겠다고 한 사람이 벌써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일단은 우리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딱 보러 가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참고로 일요일이고 저녁 8시를 지금 조금 지난 시간인데, 일단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판매처여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엔카에서 나와 있는 스펙상으로는 일단은 2020년 3월식이고요. 3년 정도 된 차고, 근데 키로수가 좀 많아요. 한 10만을 달렸죠? 10만 키로를 달린 거라서 조금 달린 연수가 오래되긴 했는데, 관리 상태랑 이런 거 보고 일단은 그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비흡연이고 이래서 관리는 나름 잘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사고 이력도 따로 없어가지고 한번 상태 보고 만약에 진짜 너무 마음에 들면 가계약을 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만약에 이게 만약 정말 저의 다음 차가 될 것인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헤이딜러를 조금 보고 숨은 이력이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행거리는 10만 킬로가 맞고, 이제 전체 이력에 나오는 게 되게 자세히 잘 나온다. 2020년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개인이 신차를 출고를 했고요. 전기장치 기타 리콜 한번 하고, 번호판을 변경을 했어요. 2023년 1월, 올해 1월 달에 왜 번호판을 변경을 했냐? 변경 사유는 분실 도난으로 돼 있거든요? 번호판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신형 번호판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신형 번호판 그 파란색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고 싶어서 번호판을 변경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비는 꾸준히 잘 받았고, 올해 9월이 되면서 여기 딜러사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 이때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신조 차량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정비 보험 처리 내역을 조금 자세히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주행거리마다 이력 정비를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사고 이력은 없어요. 사고 이력은 없고, 정비를 한 거를 이제 내용을 다 꼼꼼히 살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소음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정비소를 들어가서 소음에 대한 거를 한 5번 이상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헤드램프를 한번 교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와이퍼 모터? 링케이지? 여기를 교체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 모터를 한 번 더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엔진의 디스트리뷰터, 배전기 쪽 부품을 교체를 했고, 와이퍼가 좀 말썽을 계속 부렸나 보죠. 그 다음에 엔진도 부품 수리를 한번 했어요. 올해 2월 달에. 그 다음에 ECU, 컴퓨터 관련 부품 수리가 한 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비를 받은 이력이 적당히 있습니다. 3년 동안 10만 킬로 탄 차면 뭐 문제에 대한 정비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사고도 없고 잘 탄 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10만 킬로를 탔다.
물론 강릉에만 있었는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서울 이쪽보다는 통행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차가 조금 더 쌩쌩쌩 잘 달렸던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진도 좀 잘 길들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만 복원된 거다 보니까 지금 핸들 만지실 때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차량 키는 여기 있고요. 실내만 시동 걸어 보시는 거는 다 무관합니다. 혹시 시운전은 오늘은 시운전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차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외부에 돌아다니실 거면 저희가 시운전을 해드려요. 말 그대로 많이 시운전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책임보험을 따로 들고 오셔야 돼요.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뭐 앞뒤로는 간단하게는 가능한데 뭐 도로를 나간다든가 그런 건 안 됩니다. 보험이 이제 아무래도 비싼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근처에 걸리거나 하면은 과태료나 바로 정지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시동을 걸어봐 주셔야 되고 안에 한번 타보셔도 됩니다. 네. 어우, 살살 앉아야겠네. 아이고. 와. 와. 이렇게 해볼까? 시동으로 들키지? 마른 게 뭐예요, 이게? 새로 낀 거예요? 네, 지금 아예 그냥 거의 고장면이랑 가죽 같은 게 전부 다 새 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면 괜찮죠? 네, 그 정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가죽들은 원래 쓰시던 거를 그냥 그대로 순정품 저희도 복원해가지고 복원 업체에다 따로 맡기죠. 별로 그럼 이거는 복원을 한 거예요? 어떤? 가죽 안에 핸들만 복원 들어간 거예요. 복원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원래 원래 있던 새거 같네? 관리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전사주분이 의사분이셔가지고 그냥 장거리만 실질적으로 차에 막 그냥 업체에다가 웬만하면 다 맡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스가 어떻게 없을 수 있지, 이런데? 관리를 진짜 잘하셨다. 안에가 내장 저희가 한번 처음에 들어와서 복원하면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리닝만 전부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이제 외장을 먼저 하지 않고 내장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내장 부분 보시면 내장은 흠집은 없을 거예요. 얘도 뭐 이 정도만 있지 뭐. 지금 우리는 조금 타도 이렇게 훨씬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 잘하셨지? 이 시계에 있는 건데.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시계가? 그러게 시계가 막 난 뭐 그렇진 않네. 엄청 멋있다고. 이게. 딴 거는 똑같아. 깔끔한? 근데 운전을 못 해볼 줄 몰랐네. 그러게. 내가 10만 킬로 탔는데 어떻게 이렇게 탈 수가 있지? 우리가 너무 험하게 탔나?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당일 바로 보험 드는 거 있지 않아요? 1일 보험은 가능한데 저희가 별도로 들어주진 않아요. 제가 직접 가입하시면 가능하죠. 그러면 돼요? 네, 직접 가입하시면 그렇게 가능하죠. 해도 지금요? 네, 저희가 직접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자. 마음에 들잖아, 그지? 나 운전 해보고 싶어. 이 시트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안 A7도 나오는 컬러라 시트가. A7도 이 시트가 있어서 이거 할까. 오늘도 A7 시승을 딴 데서 그냥 하고 왔거든요. 다른 곳에서요? 갑자기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엔카 이거 이틀인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저희도 일주일 안 되게 그냥 빠져버려요. 차를 그냥 시세에만 맞춰서 올려놓으면은 이런 컬러들은 그냥 바로바로 연락 와요. 그래서 하루 만에 연락 오신 팀들이 3팀 모신다고 하신 거라. 이걸 살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희만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나중에 감가상각이나 나중에 차를 대파셨을 때 그나마 금액이나 이런 게 방어가 가장 많이 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뒤에 되게 넓어요. 확실히 A7보다 훨씬 넓은데? 세븐은 대부분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얘도 스포츠 세단인데도 얘는 뒷좌석을 좀 많이 맞춰줬어요. 선루프가 좀 수동이. 썬루프는 S클래스를 가도 수동입니다. 그쵸. S클래스를 가도 썬루프는 수동이에요. 맞아, 그게 좀 깨더라고요. 이게 완전 가솔린 모델이에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포함된 모델이에요. 무조건 CLS 19년식 이상은 만약에 가솔린이면 가솔린, 일반 하이브리드면 하이브리드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 마일드 그게 껴져 있는 거지. 디젤도 마찬가지로 마일드고 가솔린도 마일드고 전부 다 껴져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구입하시고 운행하시다가 한 달 안에 만약에 소모품적인 부분들 제외하고 엔진이나 미션에 혹시라도 이제 누유누수나 아니면 파손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면은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성능보증보험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어요. 한 달까지는 전부 다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한 달이 넘어가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운행하시면서 차량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앞에 하체 작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타고 들어왔을 때 그런 건 없었고요. 실력이나 이런 건 괜찮으시고요. 40이다 보니까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 놓으면은 얘들이 가변이 열리거나 따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차량 주행 질감이나 아니면 핸들 코너링 같은 게
그런 게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조용하긴 하다 근데. 어? 오 소지 플러스는 방금 소리가 바뀌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배기 사운드가 아무래도 조금 열리거나 엔진 RPM 자체를 조금 높여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운드가 바뀌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방금 뭔가 좀 좀 그치? 약간 외부 소음이 짝짝 다 들어오는 느낌이. 별로 없네 무서워. 그러게. 아무래도 압축도어랑 소프트 클로징 들어간 모델들이다 보니까 문에서 소음 같은 게 조금 미비할 거예요. 봐봐 지금 약간 이제 변속기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뒤에 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속을 하게 되면 그냥 조금 더 RPM이 치고 나가는 게 빠르다. 오케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53을 시승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AMG 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단단하고 운전하는 같은 게 경우에는 시트부터가 조금 틀릴 거예요. 맞아요. 아 시트가 걔네 그거였지. 스포츠는 아닌 버킷 시트 들어가거나 아니면 허리를 잡아주는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뭐라더라? 무슨 만약에 아 얘네 그건 아니네. 네, 얘는 회전을 그건 하면 우측으로 잡아주고 맞아요. 편한 건 얘도 편한 거 같은데. 그래? 그렇게까지 막 잡아준다고 해도 되게 일반 분들은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엔진 가동력이나 이런 건 어차피 모니터링은 전부 다 세팅 가능하고요. 여기서 문을 열려면 얘는 어떻게 하나? 어떤 문 만약에 문을 열고 싶어요. 문 잠금 해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잠금 해제 버튼은 운전석 쪽으로만 아, 들어갈 거예요. 운전석. 그러니까 얘들은 운전자 위주다 보니까 조수석 쪽에서는 만약에 잠금을 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정차 중에 문고리 2번 이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2번. 네. 그럼 자동으로 열립니다.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뭐라고? 마음을 뺏겨버렸어. 마음을 뺏겨버렸어? 지금 100% 상품화가 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계약금 정도만 더 예. 드려도 되고요. 출고는 빠르면 언제 할 수 내일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주차장에서만 좀 뭐라고? 네. 그러면 잠시만요. 자. 시트가 응. 아우디보다도 더 뭔가 땡겨줄 감싸주는 게 있네. 그래? 버킷 시트가 아닌데 버킷처럼 뭔가 포근해? 싹 이렇게? 근데 A7은 그런 건 없더라. 이렇게 푹 감기는 느낌은 없더라. A7은 그냥 좀 더 커. 맞아. 넓어서 그런가? A7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조금 낮을 거예요. 친구도 낮고. 그러니까 네, 층고가 낮은데 시트 각도가 조금 누워있는 각도가 아니고 세워있는 각도가 맞아. 더 낮게 느껴지실 거예요, 차량 자체가. 뭐로 하는 거지? 뭐가? 이게 뭐로 하는 거지? 그 진짜 어색하지 않아? 오빠 이거 손 여기 올리면은 손 올릴 데가 없어. 이것도 뭐지? 기어봉 브레이크 잡으신 상태로 한 번 더 내려주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PRND 써있으시죠? 예. 네, 그거 맞춰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잘하자. 조심해. 큰일 난다 이거. 그렇지. 왜? 출렁이는 것도 모르겠는데 왜 출렁인다는 거야 이게? 아 출렁이다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험하게 안 볼 거지? 왜? 어? 왜? 가끔 그 있잖아 원래 코너 이렇게 밀고 쫙 달리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얘가 뒤가 좀 밀린다더라고. 아 맞아. 그거 그 뭐지? 네. 무슨 홀이라고? 아 맞아. 포트홀. 포트홀. 밟으면 큰일 난다는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포트를 밟을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가운데 공기 압력이 차 있는 서스펜션들이다 보니까 한번 확 찍어버리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모두 어떻게 바꾸더라? 왼쪽에 다이얼 보시면은 컴포트로 주행해 주시면 돼요. 방금 스포츠였고 진짜 근데 차 진짜 조용하다. 이게 가솔린의 매력인가? 다 보는 거지. 다 보는 게 뭐야? 그 어라운드 위치. 카메라 부분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네. 여기. 이거 뭐야 이거는? 차 올라가는 모양이 있는데 이게. 그건 에어 서스펜션 모양이고요. 그 밑에 거 보시면 카메라 모양 있으시죠?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주차 공간 찾기나 이제 그 조그 돌려가지고 돌려보시면은 전방 카메라나 카메라 각별 위치 나옵니다. 진짜 끌 일 없겠죠? 네. 어떻게 이거 잘 만들었네. 야 화면이 넓어서 좋다잉. 이거 뭐지? 이제 눌러봐도 돼요 이제? 그거는 차고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에어 차고? 올라가면 차가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눌러봐도 돼요? 브레이크 파킹 거신 상태에서 어. 한번 눌러주시면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누르면 눌러. 파킹입니다. 파킹하고 차량 상승 중이라고 뜨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차량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은 차고가 올라가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보시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네, 올라가 있네. 이 상태에서 끄게 되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올라가서 높이만큼은 방수턱을 넘었을 때 충격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켜주는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고장 나셨을 때 아니면 파손이 되거나 우리가 좀 많이 이해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요? 만약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에서 포트를 확 찍어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터져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에어 서스펜션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터져지거나 터지거나 이런 상태가 썬팅 다 돼 있네. 아, 당연히 돼 있겠지? 썬팅 돼 있네, 돼 있네. 서팅은 틴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라스 틴트라고 해가지고 요즘 색감 들어가 있는 틴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죠. 네, 얘랑 얘 유리 보면 색깔 차이가 좀 달라. 응. 까만색이 아닌데? 얘들은 요즘에는 전부 다 녹색으로 나옵니다. 녹색이나 파란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들. 그렇지. 이상하다. 우선선 그냥 틴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열차당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차량들보다는. 많이 어둡나? 밖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아, 어둡진 안 않아요. 어둡네. 딴 차가 더 네. 어둡네. 근데 안에서 우리가 바깥을 봤을 때 시야 확보는 조금 더 편할 거고요. 이제 햇빛이 비추는 데서 봤을 때는 이제 사생활 보호 적용 필름 된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햇빛이 비추면은 안에가 안 보이게 돼요. 아, 그땐 안 보이고. 요즘에는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깔끔. 아우디가 아우디랑 거의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우디가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요? 그런 게. 아우디가 기억이 안 나네?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어요? 저질러 버렸습니다. 뭘요? 그것을요. 이렇게 갑자기 빨리 살 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빨리 사게 될 줄이야. 근데 원하는 저게 나와버렸네. 그니까 어떻게 딱 나와버렸대? 가격도 뭐, 저거 안 나올걸? 그치. 그리고 오히려 3년 탔는데 10만 킬로인 게 오히려 더 안심이 되는 거지. 장거리 위주로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방금 계약 중의 화면이었는데 지금 아예 99만 원으로 그냥 바뀌어버렸네. 여러분 이걸 계약을 한 게 바로 접니다. 바로 제가 계약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아직 광택 중이고 상품화가 안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덜컥 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와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베이지 시트를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차량 차주분이 엄청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진짜 가죽도 완전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무슨 반성을 했냐면 차를 저렇게 깨끗하게 쓸 수도 있구나. 심지어 베이지 시트 차량을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신나네요. 그래서 곧 CLS 차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근데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 A7을 시승을 했어요. 사실 오늘 하루 시작이 A7 시승이었는데 오늘 A7 시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CLS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엔카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품화를 아직 하지도 않은? 근데 막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베이지 시트의 CLS를 본 거죠. 그래서 A7 아니면 CLS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CLS가 딱 떠버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갑자기 중고차를 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실물로 베이지 시트를 보니까 더 황홀한 거죠. 약간 영롱하달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올리자마자 당장 보러 오겠다고 한 사람이 저 말고도 내일 모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갑자기 내가 오늘 이거를 뿌리치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채간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진짜 냉큼 계약금을 걸어버리고 와버렸습니다. 이게 그 일주일 시승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원래 엔카에서 그 홈서비스 있잖아요. 엔카에서 일주일 타보게 해주는 그 서비스가 안 되는데, 그 대신에 한 달 동안은 성능 점검을 들어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뭐 누수나 어떤 엔진 미션에 결함이 발견이 되면 그거에 대한 수리는 다 무상으로 해주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 사게 되면은 바로 정비소에 들어가서 차 띄워보고 다 성능 점검해서 문제 없는 차량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발품을 많이 팔았죠. 나름 뭐 자동차 매장도 많이 가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저의 다음 차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 차와 다시 만나요. 안녕.